교재 읽기 세 번째입니다. 저는 2019-2147 나혜원입니다. 저번 교재 읽기에 이어서 35쪽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체 부분과 전체는 유기적인 통일체이다. 국부의 병변은 반드시 전신의 기혈과 음양에 영향을 미쳐서 각 장부 사이 생리기능의 평형협조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며 또한 필연적으로 인체의 형체, 재규, 생맥 등의 방면에 반영된다. 그러므로 한의학에서는 질병을 진찰할 때 종종 인체의 외재적인 각종 임상 표현을 관찰하여 이를 통해 그 내재된 전신 혹은 부분의 병리 변화를 분석 연구한다. 살찐으로서 예를 들면 설은 비록 인체의 한 부분에 불과하나 설의 관찰을 통해서 인체 내부의 장부의 허실과 기혈의 성쇠, 진액의 영휴 병사의 경중 질병의 진태와 순역 등을 분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임증험설법에서 말하기를 사제 장부도 비간폐, 신무부 개근 우심, 핵제경락, 고수쪽 음양, 무맥 부동 우설, 즉지 경락 장부 지병, 부독 상한 발열, 유태 가험 즉범 내외 잡증, 야무 일부 정기형, 착기색 우설. 여러 장부도를 관찰하면 비폐 간신은 심과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경락을 알아보고 수족의 음양을 살펴보면 모든 맥이 혀로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 경락 장부의 병을 아는 것은 상한 발열에 국한되지 않고 그 근본 원인을 검증할 수 있다. 무릇 내외의 잡병은 모두 형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고 그 색은 모두 설에 나타나게 된다. 거설 이분 허실, 이허실 부장, 거설 이분 음양, 이음 양부 유언, 거설 이분 장부, 배주방 이장 부불차, 주방불 오언. 설의 상태에 근거하여 허실을 변별하면 허실의 판정에 틀림이 없고 혀의 상태에 근거하여 음양을 변별하여도 음양의 판정에 틀림이 없으며 설의 상태에 근거하여 장부를 변별하여도 장부의 구분에 틀림이 없고 처방에도 틀림이 없다 이라고 하였다. 한의학은 질병의 치료 원칙과 방법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체관으로부터 출발하여 정확한 치료 원칙과 방법을 확립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구설미라는 국배 병변으로서 심이 설에 개규하고 심과 소장은 서로 표리 관계가 되는 까닭에 청심사소장화의 방법을 사용하여 치료한다. 이것은 소문, 음양, 응상대론 중에 종음, 인음, 종양, 인음, 이우, 치좌, 이좌, 치우, 음으로부터 양기를 이끌어내고 양으로부터 음기를 이끌어내는가 하면 오른쪽을 치해서 왼쪽의 질병을 치료하고 왼쪽을 치해서 오른쪽의 질병을 치료한다. 운추종시 중에 병제상자, 하취지, 병제하자, 고취지. 병이 상부에 있으면 하부의 혈위를 취하고 병이 하부에 있으면 상부의 혈위를 취한다. 난경과 금괴, 오약 중에 견간지병, 당선실비, 간의 병변이 발현되면 먼저 비를 튼튼히 하는 치료를 해야 한다 등에서도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모두 정체관에 근거한 치료 원칙과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다.
이상 서술한 것을 종합하면 한의학은 인체의 생리기능, 병리 변화와 질병의 진단과 치료 등을 해석함에 있어서 인간은 하나의 유기적 정체라는 기본관념을 모두 담고 있다. 2. 인간과 자연계의 통일성. 인류가 자연계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자연계에는 인류가 생존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들을 구비하고 있다. 자연계의 변화는 반드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체의 생리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인체 안의 생리활동과 자연환경 간에는 대립 또는 통일적 정체 관계를 갖게 된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인간과 자연환경 간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였다. 영후 사객의 인여 천지 상응야. 사람은 천지와 더불어 서로 상응한다. 영주 세로의 인여 천지 상장야. 여일 월상 공야. 인체는 천지와 유관하며 1월의 운행과도 상응한다 라고 한 경우에서와 같이 인체가 정상적인 생리활동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자연계 변화의 규율을 순응해야 하며 자연 규율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소문 사기조신대론에서는 말하기를 고음 양사시자 만물지종시야 사생지본야 역지즉재해생 종지즉가질부기. 그러므로 음양사시라는 것은 만물의 종시이고 생사의 근본이니 이를 거스르면 재해가 생기고 이를 따르면 질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며 동시에 사람의 생리활동은 반드시 외계 환경의 변천을 따르고 또한 끊임없는 조절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생리기능상에 있어서의 능동적인 자기 조절 기제로서 자연 규율에 적응하고 체내의 생리기능의 협조 평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문 사기 조신대론에서는 또한 말하기를 소위 성인 추나양양 추동양음 이종기근 고여 만물침부우 생장지문 역기근 즉벌기본 괴기진이. 그러므로 성인들은 봄, 여름에는 양을 기르고 가을, 겨울에는 음을 기름으로써 그 근본을 따름으로 만물과 더불어 생장의 문에 부침하게 되며 그 근본을 거스르면 그 근본을 벌하게 되어 이에 그 참된 것이 파괴될 수가 있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바로 인간과 자연 환경이 대립하거나 통일되는 기본 원리인 것이다. 자연 환경이 인체에게 미치는 영향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눌 수가 있다. 1. 계절 기후가 인체에게 미치는 영향. 사시기후의 변화 가운데 봄은 목에 속하고 양기는 상승을 하고 그 기후는 온하며 여름은 화에 속하고 양기는 왕성하고 그 기후는 열하며 장하는 토에 속하고 그 기후는 습하며 가을은 금에 속하고 그 기후는 조하며 겨울은 수에 속하고 양기가 잠복되어져 거두어지게 되므로 그 기운을 한한다. 사시기후의 추논하열 장하습. 추조 동안의 변화 규율을 생물에 대해 말하자면 춘생, 하장, 장하화, 추수, 동장 등으로서 서로 상응하는 적응성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영추, 오용진액별에서 말하는 천서, 의휴, 즉주리개, 고한출. 여름철에 옷을 두껍게 입으면 주리가 열림으로 땀이 나온다. 천한즉, 주리패, 기슴불행, 수하유, 우방광, 즉위닉여기.
날씨가 추우면 주리가 닫혀 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므로 수액이 방광으로 흘러가 소변과 기로 변한다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인체 생리활동이 자연기후에 적응하는 자기조절 기제를 설명하는 것이다. 봄, 여름에는 양기를 발설하므로 인체의 기혈은 쉽게 체표로 향하게 되니 따라서 땀구멍이 비교적 생기게 되어서 많은 땀을 발설하기가 쉬워지게 되어서 체내의 생리평형을 유지한다. 가을, 겨울은 양기를 수장하니 따라서 땀구멍이 치밀하게 나타나게 되므로 땀이 적어지고 오줌이 많아지게 되어서 기후가 한량하게 변화함에 적응할 수가 있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체의 맥상은 사시 변화에 대한 인체의 생리활동에 적응하는 변화를 나타나게 되는데 마치 소문 맥요정 미론에서 말하는 춘일부, 여어지유, 제파, 하일제부, 범범, 호안, 만물유여, 추일하부, 칩충장거, 동일제골, 칩충추밀. 봄에는 맥상이 조금 부하여 마치 고기가 물의 표면에서 헤엄치고 논이는 것과 같으며 여름에의 맥상은 피부의 얇은 표면에 있으니 그 세력은 범범하여 마치 만물이 번성하고 왕성한 산과 같으며 가을에의 부맥은 점점 상피 안으로 수렴된 것이 마치 칩충과 같이 동면을 준비하는 것과 같으며 겨울의 맥상은 골에 있으니 칩충 동면하는 것과 같다. 과 같은 이치이다. 이러한 춘하의 맥상은 대부분이 부대하고 추동의 맥상은 대부분이 침소하는 변화는 마찬가지로 인체가 사시의 변화 아래서 기혈, 운행 방면에 있어서 스스로 조절하고 적응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자연기상의 풍우회병의 변화에 있어서 인체의 기혈 운행도 또한 이와 같이 스스로 자기를 조절하여 적응할 수가 있다. 마치 소문팔정 신명론에서 말한 천온일명, 즉인혈뇨액이위기부, 고혈역사기역행, 진한일음, 즉인혈응읍, 이위기유. 기후가 온화하고 날씨가 맑고 밝으면 인체의 혈기는 유윤유창하게 되고 위기는 또한 밖으로 정행하므로 혈은 쉽게 사해지게 되고 기는 쉽게 행해진다. 만일 날씨가 한량하고 날이 흐리면 인체의 혈액은 유동함이 어려워져서 위기도 안으로 침묵된다 이라고 한 것과 같다. 주야 신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주야 신혼이 음양 변화에 대해 인체의 생리활동도 반드시 이와 더불어 서로 적응을 한다. 영추, 순기 11 분위 사시에서는 주야의 변화로서 사시를 비교해서 말하기를 1211 분기 사시 조즉 위춘, 일중 위하, 일입 위추, 야반 위동. 하루를 사시로 나누면 아침은 봄과 같고 대낮은 여름과 같으며 저녁은 가을과 같고 밤은 겨울과 같다 이라고 하였다. 당연히 주야 기온의 한온 변화로서 보면 비록 사시의 변화처럼 분명하게 드러날 만큼은 미치지 못하나 그러나 자연계의 음양성세의 변화와 같으니 인체도 또한 반드시 이와 더불어 서로 적응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소문 생기통 천론에서는 고양기자 11
이주외 평단 양기생 일중 이양 기륭 일시 이양 기기허 기운내패. 그러므로 양기라는 것은 낮 동안에는 밖을 주관하는데 아침에는 양기가 생기고 낮에는 양기가 왕성하고 해가 서쪽으로 기울 때 양기는 허약해져서 땀구멍이 이에 따라 닫혀진다라고 하여 인체 양기는 오전에는 대부분 밖으로 향하며 밤에는 안으로 향함을 의미한 것으로 인체의 음량이 자연계의 음량에 따라 조절되는 적응성을 설명한 것이다. 3. 지역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각 지방과 지역이 모두 그 각자의 자연 환경과 조건이 있는 까닭에 각 지역의 기후, 지리 환경과 인류의 생활 습관 등에도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 일단 지역을 바꾸어서 생활하면 기후, 지리, 환경 등이 갑자기 바꾸어진 까닭에 종종 적응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나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면서 인체의 조절 작용 통하여 또한 점차 이러한 변화를 적응할 수가 있다. 한의학 가운데에 인여천지상응의 정체관은 비록 자연 규율을 위배해서는 안 됨을 강조하지만 소극적 피동적으로 자연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에는 능동적인 조절 능력과 적응 능력이 있다고 인식한다. 예를 들어 소문 이정변귀론에서 말한 동작이피한, 음거이피섭. 겨울에는 신체를 움직여서 추위를 피하고 여름에는 음양한 곳에 거쳐 하여서 더위를 피한다. 비급, 천금, 요방에서 말한 범인 거주 지실, 필수 고밀, 물령 유세극, 유풍 유득입. 사람이 기거하는 곳은 반드시 견고하고 튼튼해야 하며 비와 바람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수진 양로신서에서 말한 서식지주, 필상결아, 하즉허폐, 동즉온밀. 사람이 기거하는 곳은 항상 청결해야 하며 여름에는 서늘해야 하고 겨울에는 따뜻해야 한다. 등은 모두 자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능동적 조치임을 설명한 것이다. 그러나 사람 생리활동의 조절 능력과 적응 능력은 일정한 한도가 있다. 만일 자연 환경의 극렬한 변화가 인체 조절 능력과 적응 능력을 초월하거나 혹은 인체 자체의 조절 능력과 적응 능력을 저하시켜 능히 자연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을 조절하지 못하게 될 때 생리 기능의 평형 협조가 파괴되어 질병을 일으킨다. 인체의 생리 활동 상태는 자연 환경의 변천, 사시, 한서의 바뀜, 주야 신혼의 변화 등과 더불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는 까닭에 인류의 질병도 또한 반드시 이와 더불어 서로 연관을 갖는다. 예를 들어 소문 금괴진언론에서 말한 춘선병구육, 중하선병휴협, 장하선병동, 설한중, 추선병풍병, 동선병비궐. 봄에는 쉽게 구육의 병변이 발생하며 여름에는 흉협 부분의 병변이 쉽게 발병하며 장하에는 동설, 중안의 병변이 쉽게 발생하며 가을에는 풍학병이 쉽게 발생하게 되고 겨울에는 비병과 월병이 발생하기가 쉽다 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계절마다 다르게 발병되는 특징을 가리킨 것이다. 온병학설 중에서의
사시온병은 실제상으로도 서로 다른 계절에서는 서로 다른 온열병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보아 많은 전염병의 유행은 모두 그 일정한 계절성을 갖고 있으며 많은 만성병, 예를 들어 중풍, 비증, 효천 등의 발작 및 악화는 또한 대부분이 기후의 급격한 변화와 계절의 교환과 더불어 서로 연관을 갖는다. 주위와의 변화는 질병의 병정에 대한 또한 일정한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영주, 순기 11 분위사시 중에서 말한 부백병자, 다이단해, 주환, 석가, 야심, 조즉, 인기시생, 병기산, 고단해, 일즉, 인기장, 장즉, 승사, 고안석즉, 인기시쇠, 사기시생, 고갑, 야반, 인기입창, 사기, 독거, 우신, 고심야. 무릇 온갖 질병은 대부분 아침에는 병세가 경감해지고 낮에는 안정되고 오후에는 점점 더해지고 밤에는 심해진다. 아침에는 인체 정기가 발생하여 병기가 쇠퇴하므로 아침에는 가뿐하고 낮에는 인체 정기가 왕성한데 왕성하면 사기를 억제하므로 병정이 안정되며 저녁에는 인체 정기가 쇠퇴하고 사기가 발생하기 시작하므로 병정이 가중되고 야밤에는 인체 정기가 내장으로 들어가 사기만 인체에 머무르므로 병정이 가중된다. 라고 한 것은 바로 인체의 양기는 주야의 변화를 따라서 생, 장, 수, 장에 상응하는 변화가 나타나므로 이로 인해 질병의 상황 아래서 단해, 주환, 석가, 야심의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지역, 환경, 음식 및 거처 등과 질병의 발생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소문, 이법, 방의론에서는 동방, 지역, 천지, 지소, 시생야, 어염지지, 해빈방수, 기민식어이기함, 어자, 사인혈중, 염자, 승혈, 고기민계, 흑색, 소리, 기병, 계위, 옹양, 서방자, 금옥지, 사석지처, 천지지, 소수인야, 기민능, 거이, 다풍, 수토강강, 민화식, 이지비, 고사불능, 상기형체, 기병생 우내, 북방자, 천지소패, 장지역, 야야, 기지고능거, 풍한빙열, 기민악야처, 이유식, 장한, 생만병, 남방자, 천지소장양, 양지소생, 처야, 기지하, 수토약, 문호지소취야, 기민기산이식부, 고기민계칠이 이적색,
기병연비. 동쪽은 천지의 기가 시작하는 곳이다. 생선과 소금이 나오는 지방으로 바다와 물을 가까이하여 그 곳에서의 사람들은 생선과 짠맛의 음식을 먹는 것을 좋아한다. 생선을 많이 먹기 때문에 열이 속에서 쌓이게 되고 소금은 혀를 손상받게 된다. 그러므로 이곳의 사람들은 피부가 검고 주의가 성겨서 대부분 옹종과 같은 질병이 많이 발생한다. 서쪽은 금옥이 생산하고 사석이 많으며 기후가 건조하고 바람이 많아 마치 천지가 수인하는 것과 같다. 이곳의 사람들은 언덕에 거처하고 수토의 성질은 강강하다. 그 백성들은 지방이 많은 음식을 풍만하게 먹으므로 사기가 능히 그 형체를 상하게 할 수가 없고 그 질병은 대부분이 안으로부터 발생한다. 북쪽 지방은 천지의 기상이 폐장하는 지역이다. 그 지세는 높고 사람들은 언덕을 의거해서 거주하고 항상 풍한 가운데에서 생활한다. 사람들은 야에 거처하기를 즐겨하고 유류식품을 먹으므로 내장이 한을 받아서 쉽게 창만과 같은 질병이 발생한다. 남쪽 지방은 천지가 길러지는 곳이므로 양기가 왕성한 곳이다. 그 지세는 낮으며 수토가 약하고 특히 안개와 이슬이 서려 보이는 곳이다. 이곳의 사람들은 산미를 좋아하고 발효된 음식을 먹으므로 그들의 주리는 치밀하고 붉은색을 띈다. 그 질병은 대부분이 구급 마비가 많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바로 지역의 차이, 자연 환경과 음식 거처의 습관의 차이에 따라 각 지병이 다르게 발생할 수가 있음을 설명한 것이다. 현대의 질병 중 지역성 갑상선종, 대관절병 등과 같은 것도 지역, 환경, 음식, 거처와 관련을 갖는다. 자연 환경이 인체의 생리, 병리에 대해 일정한 영향이 있는 까닭에 이로써 인체 질병을 치료할 때에는 또한 반드시 자연계의 각종 원인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문 오상정대론에서 말한 필선세기, 무뻘천화, 반드시 먼저 세기의 태과와 부급을 이해해야 하며 천화지기를 쳐서는 안 된다와 소문 육원정기대론에서 말한 용한원한, 용양원양, 용운원운, 용열원열, 한한 성질의 약을 쓸 때는 한기가 주령하는 때를 피하고 양한 성질의 약을 쓸 때는 양기가 주령하는 때를 피하고 온한 성질의 약을 쓸 때는 온기가 주령하는 때를 피하고 열한 성질의 약을 쓸 때는 열기가 주령하는 때를 피한다 이라고 한 것은 반드시 계절 기후 변화의 연시 제2 원칙에까지 고려해야 함을 설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소문 이법방위론에서는 의치지병야, 일병이치각부동, 계유, 하야, 기백대일, 지세사연야. 의사가 질병을 치료할 때 같은 질병에도 같지 않는 방법으로도 모두 나아지게 되는 것은 어째서인가?
귀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자세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위에서 서술한 것을 종합해 보면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서의 인시, 인지재정의 원칙은 치료학에 있어서 정체관의 구체적인 표현인 것이다. 오늘은 41쪽 앞부분까지 읽었고 다음 교재 읽기에서는 41쪽의 이 변증 논치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